안녕하세요. 라버스입니다. 자, 오늘은 중3 1학기 기말고사 과정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어요.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용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정적용법과 비교를 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왜 계속적용법이 필요한 것이냐? 자, 우리가 관계사절을 어떻게 설명하죠? 자, I know a man who is kind. 쉬운 문장 그냥 할게요. 자,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남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몰라요. 근데 애초에 얘를 딱 지정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식하는 어구가 길어지니까 뒤에서 꾸며주게끔 위치를 시켜요. 그래 놓고 이 앞에 내가 꾸미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who라는 말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뒷문장과 앞에 선행사, 명사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부사는 뭐겠어요? when, where, how, why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뭔가 딱 지점을 가리켜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애초에 나는 친절한 한 남자를 알고 있어. 우리말 어순에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이런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봐봐요.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어차피 형용사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은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용사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시 이렇게 드러났어요. Poor Robert lives all alone. 독거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한 로버트가 완전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poor 이러면 불쌍한이죠. 불쌍한 로버트. 로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콕 찍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적용법을요. 자, restrict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딱 범위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얘는 이거예요. 그래서 Robert is a cute boy.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잘생겼어요? 아니죠. 관심 없는 거예요. 잘생긴 여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키가 커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귀여운 거예요.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이 그겁니다. 수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정적용법은 수식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제한적이라고도 표현하죠. 제한적, 여기,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일단. 자, 그러면 restrictive,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정적이다라는 거,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restrictive 하는 거고요. 또 뭐냐 하면 define 하는 거예요. define이 뭐예요? 정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defining 이라고 표현해요. defining, relative cla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모르셔도 되는데 defining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구나. 애초에 시작점에서 얘에 대한 정의를 깔고 가는구나. 이게 한정과 제한이구나. 그냥 박아두시면 돼요. 자, 밑에 거 어때요? Robert is poor. 가난해? 아니, 그 가난한 거예요. 지금 가난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불쌍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쌍해요. 로버트는 불쌍합니다. 뭐뭐 합니다라고 뭐 해주고 있어요? 로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poor 역할하는 형용사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죠? 설명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부연한다고 얘기하죠.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다 none을 붙여요.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in that은 다른 영상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in which, in that 구별하는 내용이 있어요. in that은요, 접속사 표현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버트는요, 불쌍해요. 어떤 점에서 불쌍한 거예요?
완전 혼자 살고 있어요. 어우, 엄청 외롭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는 불쌍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기능, 이게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 서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서술, 여기까지. 이게 기본 형용사 얘기입니다. 그럼 관계사도 어차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똑같냐? 컴마가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Sally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셀리는 두 아들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 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된 두 아들들이 있대요. 두 아들들인데 의사가 된 두 아들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가 된 이라는 말로 딱 범위를 설정해 줬죠. 의사가 된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아들 혹은 딸 있을 수 있죠. 다른 아들 하나는 뭐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아들 둘이 있고 변호사 아들 하나 있고 이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밑에 건 어떠냐면 컴마로 끊어놨어요. 끊어놨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가고 난 다음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멈췄어요. 그래 놓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 가지고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는 아들이 둘이 있대요. 이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의사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죠. 자, 셀리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러고 끝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얘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선생님, 뭐가 다르죠? 근데 얘는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의사가 된 아들 둘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컴마의 존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어쨌대는데 의사가 됐대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계수적용법은요,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컴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중간에 뭐가 들어갔는지 기억나요? 셀리는 두 명의 아들이 있대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에요. 후가 받아주는 선행사는 two sons죠. 그럼 앞에서 명사로 언급돼 있었으면 뒤에서는 접속사로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이러니까 and예요. 근데 걔들이 they 이렇게 쓰는 겁니다. And they became doctors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수적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수적용법은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이하면 된다. 선생님,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접속사 뭐 어떤 거 쓰면 돼요? 이거예요. and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and, but, 그 다음에 comma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지금 접속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가 앞에 붙고 for를 쓰게 되면 because하고 똑같아집니다. because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though가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이런 접속사와 대명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건 관계사의 시작점에 나오는 얘기고,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계수적용법에서는 연결고리만 찾을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자, 내가 카레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요, 정말 매웠어요. 그죠? 근데요, 매웠어요. 그럼 and로 풀이하면 되잖아요. and curry니까 is로 받아주면 되겠고요. And it was really spicy. 됐죠? Robert showed up with a lady who was born in France. 이렇게 나왔죠. 로버트가요, show up 했어요. appeared,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났어요. 누구랑요? 한 숙녀분과. 근데 그 숙녀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니까 and she was born in France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아이 재밌다. 자, Jane's sister, whose office is in Seoul, lives in Incheon. 부연한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 뒤에는 또 컴마 있는데요. 이거는 얘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인의 언니는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대요. 근데 서울에 산대요. 자, 근데 제인의, 지금 봐봐요. 얘는 어땠어요? 지금 단어 하나만 딱 언급된 거예요. 제인의 언니라는 주체만 하나 동그라니 나와 있어요. 앞에 건 어땠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다 완벽한 문장이 딱 나온 다음에 컴마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죠? 얘는요,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요거예요. 서울, 인천에 살아요.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말이요. 인천에 산디야.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인의 언니는요, 비록 whose office 이랬죠? 누구 사무실이에요? 제인의 언니의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though her office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hough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비록 사무실은 서울에 있긴 한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납득이 가나요, 이제? 자, I like classical music. 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요, 그게 클래식 음악이 내가 아주 긴장을 풀게끔 도움을 줘요. 아주 편안해지게끔 도움을 줘요. 근데 하지만 비록 뭐뭐임에도 아직 안 나온 거 하나 있죠? 컴마 4죠. 아니면 because 그 다음에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거든. 근데 왜 하냐면 말이야. 그 클래식 음악이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걸 도와주거든. 됐죠? I bought two pajamas which my puppy tore up. 이렇게 나왔어요. 찢어 발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잠옷을 샀거든요. 근데 그것인지 그것을인지 뭐 소유격은 아니니까 주격 목적격 중에 하나로 일단 판단을 해 놓으시고 tore up 이렇게 주어 동사가 언급되어 있네요. 새로. 그럼 목적어겠네. 목적격이네요. 지금 갑자기 목적격이네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라는 거는 뒤에 ing 형태의 진행의 의미가 오거나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형태로 수동 형태로 써져 있든가 이럴 때 생략하는 첫 번째 경우였고요.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죠. 선생님 이거 생략하면 되겠네요. 목적격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컴마 때문에 안 돼요. 끊겼거든요. 끊겼기 때문에 어차피 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이라고 해서 생략할래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별개예요. 새로 설명을 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목적격이어도 이지만 생략 불가. 계속적용법에서는 생략 불가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여기서 위치는 내가 새로운 잠옷을 샀는데 근데 and로 풀이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and my puppy tore 야 이런 거 재밌어요. my puppy tore up them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부러졌어요. 자,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왜요? 동사 부사 동사 부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는요. 이어동사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타동사와 부사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tore them up 이렇게 써주세요. tore them up 아시겠죠? 그래서 and them 요게 바로 which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죠? Everyone loves Robert who always keeps his word. 맞죠? 약속은 꼭 지키거든요. Keep one's word.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버트를 엄청 좋아해요. adore 하는 것도 좋을 텐데 adores 흠모한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로버트는요 and he로 할까 하고 봤더니 근데 걔는 좀 약해요. 왠지 알죠? 왜 좋아할까요? 약속을 항상 지키니까. 그럼 because 이렇게 납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오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냥 막 넘어갔어요. 자, I want to go to France this year, which is impossible.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어만 선행사로 삼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나 원해요.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원해요. 프랑스로. 됐어요. 올해 프랑스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이 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근데 선생님, 여기 and가 어울리나요? but가 어울리나요? 문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해 프랑스에 가고 싶지만 불가능해요. 돈을 못 모았거든요. 비행값이 활짝이 아니라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but가 어울리겠네요. 이 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 투부정사 어구. 올해 프랑스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나온 어구를 받아줄 수도 있다. 계수주용법에서. 자, 그 다음에 Andy kept coughing. keep on ing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앤디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걱정시킨 거예요. 아이고, 쟤 어디 아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해서 나를 걱정시켰다. 뭐가요? 앤디가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라는 것이죠. 앞문장 내용 전체죠.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됐죠? 그럼 this라고 써도 돼요. 자, 이때는 그 다음에 Michelle enjoys reading at night when she can concentrate well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왜 넣었냐면요. 관계 대명사만 얘기해서 넣은 거예요. 이제 관계 부사도 이런 게 있다. 그럼 여러분 관계 대명사일 때 계수조용법을 쓰는 친구들은요. who하고 which가 있어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계 대명사에서 that 있죠. 자, 얘 진짜 조심하셔야 돼. 얘는 계수조용법 못 써요. 자, that이 관계대명사에서 수업을 항상 들으실 때마다 관계대명사 that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 얘기죠. in which 이렇게 쓰는데 in t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를 못 붙여요. that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못 쓴다. 그 얘기고요. 아, 얘는 그냥 지운 거예요. 자, in which는 쓸 수 있지만 in that은 못 쓴다. 왜?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 표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또 컴마 that 계수조용법으로 못 쓴다. 이렇게 두 가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잖아요. 관계 부사는 when하고 where만 계수조용법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끊으라 그랬잖아요. 미셸이 밤에 독서를 즐겨 한대요. 왜? 왜 밤에 굳이 독서를 할까?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올빼미인가 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중을 잘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연결해 보자고요. 밤에 독서를 하는 걸 즐긴대요. 왜 그럴까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because 선생님 여기는 뭐 이수로 풀어야 돼? 아니죠. 관계 부사는 지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선행사가 가지는 개념을 일컬어 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밤에 읽는 걸 즐긴대요. 왜?
밤에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because at that time she can concentrate well 해도 되고 because she can concentrate well at that tim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at night으로 써도 되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they visited London.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런던에 방문했대요. 땀이 나네요. 그들은 런던에 방문했대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뮤지컬을 보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and they saw a musical there 이렇게 해도 되고 and ther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내용입니다. 관계부사도 진짜 간단해요. 관계사에서 관계대명사를 먼저 잘 이해해 놓으시면 그럼 선행사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개념, 이유적 개념, 방법적 개념, 그 다음에 시간 안 했나요? 자, 시간적 개념 이렇게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구별만 할 줄 알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계속적용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뭔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는 흰색으로 쓸게요. I met two friends of mine, one of whom I admired. 아니면 loved라고 할까요? 느낌 잘 전달되게. 자, one of whom I loved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내가 내 친구 두 명을 만났거든요. 아니면 여기다 my two friends of mine by chance 이렇게까지 넣어볼까요? 우연히 두 친구를 마주쳤는데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을요, 내가 사랑했었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컴마가 찍혀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뒤에서 이제 지칭하는 애가 whom이 여기에 범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Two friends of mine, 두 명의 내 친구. 이거를 여기다 써주고 범위로 집어넣고 얘가 이제 그 뒤에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잘 써준 거고요. 그랬을 때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 them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명사를 쓰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접속사로 풀어내라고요. 그래서 근데 I loved one of them 이렇게 써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one of whom I loved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는 whom을 꼭 써야 된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을 나는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꼭 조심하세요. 앞에 접속사 있는지 꼭 보시고 있으면 대명사, 없으면 관계사 이렇게 집어넣어줘라 라는 게 또 포인트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또 다음 영상은 또 가주어 진주어하고 강조 구문 구별하는 내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